그래도 황제를 향해 반역을 일으키는 건 아무리 무관들이라 해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박진의 양아들로 입양이 되어 아버지의 손발처럼 일하고 있는 아들 박영은 점점 선을 넘는 것 같은 박진의 행동에 조금씩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박진이 원하는 바가 단순히 무관들을 조종의 권력을 갖는 게 아니라 무관들이 황제를 시해하게끔 만들어서 정권 자체를 바꾸어 버리려 한다는 걸 알고는 만약 이 작전이 실패라도 하게 된다면 그 칼날의 끝이 박진의 양아들이기도 한 자기에게도 돌아올 걸 알았거든요. 아무리 현종이 자비롭다고는 하나 반역죄란 것은 그 가족들 모두 멸문지화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박영은 박진의 친자식도 아닌 자기가 굳이 죽으려고 양아들로 입적한 것인가 후회가 조금씩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자식인 박영은 박진의 가문의 양아들로 입적하여서 자신의 원부모님과 형제들을 배불리 먹이는 게 꿈이자 유일한 소망이기도 했는데 웬일인 걸 충주에 부유한 호족인 박진이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모두 팔아서 배경에 있는 무관들의 양식과 술 등을 대는 데에 가산을 탕진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은 도가 넘어도 지나치게 넘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인데요. 이러려고 내가 굳이 박진의 양아들이 된 건가 자괴감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박영의 속마음을 모르는 박진은 자신의 모든 계획을 낱낱이 공유했어요. 나도 처음부터 현종을 시해할 생각은 없다. 일단 무관들이 개경을 장악하게 만든 다음엔 현종을 죽이는 건 시간 문제일 따름이다. 그러자 박영은 어쩔 수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 박진의 말에 동의하는 척했습니다. 만약 박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고 진짜 성공하기라도 한다면 박진은 출세의 길을 걸을 것이 명확했고 이는 자신의 출세 길도 열리는 것이었지만 만약 실패하기라도 한다면 박진뿐만 아니라 자신 또한 죽을 것이기에 이왕 일이 이렇게 된 거 잘 되기만을 바라며 박진이 시키는 대로 하는 수밖에 없다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적어도 친아들 사랑이 끔찍했던 박진이 자신의 목표를 모두 이루게 된다면 양아들인 자신을 모른 척할 리 없을 테고 설사 박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다면 친아들도 아닌 자신은 그냥 얼른 주랭랑을 쳐서 고향으로 돌아가 숨어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박영이 간과한 것은 박진은 죽은 친아들에 대한 사랑만 끔찍했던 거지 양아들인 자신을 친핏줄로 여긴다기보다는 그저 가까운 수족처럼 여긴다는 사실이었는데요. 그렇게 박진은 박영을 실망시키는 일이 점차 늘어갔고 이것은 박영이 훗날 박진을 배신하는 계기를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현종에게 찾아갔다가 혼만 나고 돌아와서는 분노하고 있는 무관들에게 술과 고기를 대접하고자 박영은 금오이 훈련장에 술의 마차를 끌고 갔고 수레마다 가득 담겨있는 음식과 술을 보면서 무관들은 그나마 상했던 기분이 풀어졌습니다. 닭고기며 돼지고기며 떡이며 곶감이며 각종 과일에 견과류 과자까지 술 안주로는 손색이 없는 술상을 받아들고 김우는 박영에게 고맙다 말을 했어요. 그렇게 박영은 김훈에게 인사하고 나왔고 나가는 길에 잔뜩 화가 나서 훈련장으로 가는 지체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저 자가 친종장군 지체문이로군. 그렇게 박영은 난생 처음으로 친종장군인 지체문과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되고 훗날 두 사람의 인연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죠. 지체문이 씩씩대며 들어가는 걸 보니 금오이 훈련장은 한바탕 난리가 나겠구먼. 박영은 지체문보다 빨리 되돌아가서 김훈과 최질에게 이 소식을 알릴까 하다가 오히려 무관들을 더 화나게 만들려면 지체문이 난리를 한번 부려주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모르쇠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한편 부하들이 보는 앞에서 지체문에게 망신을 톡톡하게 당한 최질은 이를 가슴에 새겼고 훗날 김훈과 함께 반역을 저지르게 되었을 때 친종장군 지체문에게 똑같이 되갚아주리라 다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막상 황제를 반역하고자 하니 만약 일이 실패할까 두려움이 앞섰고 박진에게도 나는 황제를 반역할 마음은 없다고 명확하게 이야기까지 해두었는데요. 이에 박진은 고려 재정이 더 악화되어야만 문관과 무관들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무관들이 반역을 마음먹게 만들 수 있다 생각하여 지방 호족들을 설득하여서 세금 납부를 계속 지연시키게 만들었습니다. 세금을 통해 고려 재정을 지탱시켰던 호족들이 흉년이라 낼 게 없다 나자빠지면서 고려 황실의 재정은 더욱 궁핍해졌는데요. 흉년이 올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여유분의 곡식과 재정마저 개경성 재건을 위해 모두 다 사용해버린 뒤라서 현종은 문관들과 무관들의 녹봉을 주는 것마저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이때 장현우와 황보유이가 아이디어를 내기를 무관들의 영업전을 일단 빼앗아서 그걸로 문관들의 녹봉을 충당하자 하였고 현종은 나중에 영업전이야 다시 하사하면 된다고 간단히 생각하면서 이를 진행시키라 하였는데요. 이에 무관들은 모두 분노하고 말았고 반역까지는 꾀하지 않으려고 했었던 김훈마저 들고 일어나게 만들었어요. 폐하께서 목숨을 걸고 전쟁에서 싸운 우리 장수들을 이리 대하시다니요? 그렇게 김훈과 최질은 무관들을 불러 모아
자신들이 일으킬 거사를 선포하였습니다. 무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기문은 모두 내 말에 주목하시기 바라오. 우리의 영업전을 빼앗길 일은 없을 것이오. 만약 황제가 이 일을 강행하기라도 한다면 나는 반역을 일으킬 준비가 되었기 때문이오. 그대들 모두 나를 따르겠소. 무관들은 칼을 뽑아들고 하늘로 높이 들며 함성을 지르기 시작하였고, 그렇게 무서운 기세를 보이는 무관들은 일제히 개경성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흥분해서 개경성으로 진격하는 무관들을 박진은 흐뭇하게 바라보았고, 박진의 아들 박영은 혹시나 일이 잘못될까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우연히 말을 타고 동북면으로 돌아가다가 이 부자의 모습을 보게 된 강감찬은 박진이 무관의 뒷배라는 걸 직감하였습니다. 저 자는 충주의 호족 박진 아닌가? 두 아들들은 모두 죽었다 들었는데 아들처럼 보이는 저 자는 또 누구인가? 김치향을 따르던 간악한 박진이 어쩌면 무관들의 뒷배일지도 모르겠구나. 그렇게 강감찬은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는 걸 보고 개경성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이미 개경성을 점령한 무관들은 강감찬이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막아섰습니다. 이렇게 무관들의 거사가 성공하나 싶었으나 현종은 동북면에서 강감찬의 부하로 있던 이자림으로부터 무관들을 전멸시킬 계책을 우연히 전해 듣게 되었고, 그렇게 무관들의 쿠데타는 싱겁게 끝나고 말았죠. 김웅과 최질이 장락궁에서 죽었다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된 박진은 무관들을 위해 전 재산을 탕진하면서까지 꾀했던 거사가 실패했다는 것에 충격받았고, 박영 또한 이 화가 자기에게까지 미칠까 불안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궁에서는 무관들에게 술과 고기를 대며 자금줄로 활약해온 충주의 호족을 찾는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고, 박진은 전국을 도망다니는 지경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에 박영은 박진과 같이 죽을 수 없다 생각해 박진이 있는 장소를 지체문에게 알렸고, 친종장군 지체문은 번개처럼 날아와서 박진의 목숨을 앗아가버렸습니다. 그렇게 호족 박진은 두 아들을 잃고 양아들에게는 배신까지 당하면서 매우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되었고, 두 눈을 미처 감지도 못한 채 두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저 세상으로 갔습니다. 오늘은 24회 내용과 25회 예고편을 바탕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